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4주차 내용 초연결 사회와 미디어, 그 4주차 시간에서 첫 번째 수업으로서 초연결 사회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초연결 사회라고 할 정도로 이 사회의 모든 구성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그런 사회, 어떠한 변화가 과연 초연결 사회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에서 연결되는 그 주체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연결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사람과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상호 소통을 한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유기적 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뜻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원하는 상호작용을 계속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유기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만드는 것,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라는 말은 2008년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된 사회, 그런 사회를 뜻하는 것이죠. 초연결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안에 사물 인터넷과 함께 작동되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가현실, 이러한 서비스들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융합되어 있는 서비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초연결 사회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물 인터넷과 사물 지능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어려운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이런 말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개념은 억지로 외워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죠. 이 수업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고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부할 때는 자꾸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또 그런 개념을 몰랐을 때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참여할 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과연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은 서로 급속도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인간과 사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물과 사물이 또다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러한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초연결 사회에서 1년 내에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체의 삽입형 휴대폰도 증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은 정말 꼭 쥐고 살죠. 어디 나갈 때도 꼭 쥐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도 쳐다보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끊임없이 쳐다보고. 자, 이러한 그 스마트폰을 한번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피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것이 인체에 삽입한다면 얼마나 또 편리한 점이 있을까요? 끔찍한 생각도 많이 들죠. SF 영화에서는 굉장히 흔히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꾸 해봅니다. 초연결 사회는 단지 기존의 인터넷과 모바일 발전 등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던 과거의 정보화 시대가 모바일 사회와 연결되면서 초연결 사회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융합하는 시대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버 중심의 그러한 서버 중심의 컴퓨팅 사용. 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한 작업들은 대부분 어떤 서버에 연결되어서 거기 안에 흔적으로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 카카오톡은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지 알지만, 그리고 그 데이터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만,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저장된 것은 카카오톡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존의 기업들의 서버 컴퓨터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서비스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그뿐 아니라 제조업, 유통, 의료, 교육, 이 모든 분야까지 이러한 초연결성의 기반을 둔 기술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이 초연결 사회는 우리 모두를 엄청나게 높게 상호 연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끼리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전망일 뿐이죠. 우리가 지금 2020년도 봄을 코로나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되게 부정적인 현상을 또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현상들은 언제나 부정적 현상과 긍정적 현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지능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물과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물지능통신이라는 그런 새로운 수준의 그런 통신의 발달을 이야기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해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상호 전달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하고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CCTV, 그러니까 방범 CCTV라는 게 있죠. 지금 많은 방범 CCTV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방범 CCTV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범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범 CCTV에서 찍히는 위험스러운 영상들을 캐치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안전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CCTV를 자꾸 많이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야 될 CCTV가 점점 많아지겠죠. 이것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CCTV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에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낮 시간이더라도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서성이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담장을 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저 사람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만 다시 판단을 해서 실무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대처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능적인 통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례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어느 정도 이상 불 때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바람을 체크할 수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기상청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지역에 있는 그 바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 이상으로 굉장히 난데없이 바람이 불 때 그것은 당장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판단까지도 개입되는 경우, 이런 것을 지능통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팸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죠. 정말 많이 오는데 그런 스팸 메일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그런 통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 우리가 의료를 위한 어떤 기기가 있을 때 그 환자가 어떤 심장 박동수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뭐가 이제 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것을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까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능적인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지능통신에서는 거의 모든 사물을 통신 주체로 삼습니다. 그래서 1, 2, 3에 활용되는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물들의 센서를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런 센서를 그렇게 많이 쓴다면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부터 개방형 M2M 플랫폼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소비자 행동 또는 어떤 길거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뭘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헬스를 한다거나 막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연결 사회와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세대 이동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할 정도 모든 사람과 사물 사이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여기서 연결됐다는 것은
주로 유선과 무선을 얘기하는데 특히 무선이 중요하겠죠. 무선이 중요한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초연결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확산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호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초연결 시대의 본격화가 스마트폰의 사물 인터넷을 위한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고 스마트워치에서 스마트 안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결형 사물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초연결 사회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는 전혀 새로운 속도의 이동통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2세대 통신, 1세대 통신, 2세대 통신, 3세대 통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이동통신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즉 무선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기가 정도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20기가 정도의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아서 다운로드 하는 것, 그 다음에 1km 반경에서 100만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돼서 통신하는 것, 500km의 고속 열차에서 통화라든가 통신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이동통신 기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보다 10배에서 1000배 속도를 내는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적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기술 쪽에서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혁신들이 계속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술의 어떤 사회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마크 와이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91년에 21세기를 위한 컴퓨터라는 논문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심오한 기술은 사라지는 것이고 일상생활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실제 환경에 수많은 컴퓨터를 속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보이지 않음으로써 컴퓨터 사용성을 형성시킨다.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인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PC 개인용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하지만 1991년에 이미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거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유비쿼터스 컴퓨팅, 제 발음이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람이 생활하고 환경하는 배경에 숨어들어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는 초소형 컴퓨터, 태블릿 PC, 저전력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것이 되게 지금까지도 이 개념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작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숨어들어서 작동한다는 개념은 사물 인터넷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접하는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산소처럼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는 그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의 몸 상태와 온도를 체크하고 숙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를 항상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꿈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문을 여는 순간 병기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건강을 체크하기 시작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주치의에게 전달을 하거나 원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하는 사물 인터넷, 생각하는 사물의 시대,
미국의 MIT 미디어 랩의 생각하는 사물 프로젝트에서는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들이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미래 컴퓨팅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주인으로 삼도록 기능화된 사물과 컴퓨터를 연구 개발합니다. 사물들은 사용자의 언어, 행동, 생활 습관들을 스스로 이해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아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이 의식하지 않아도 사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센서를 사물에 내장하고 있어서 감지하고 있으면서 상황의 특성을 추출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학습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데이터의 특성을 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진정한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어떤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데이터 현상은 이런 걸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함으로써 더 나은 단계로 계속 더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그 상태, 지능형 통신의 그 상태, 이것은 도시 전체를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40년간의 인류가 도시화를 시킨 속도는 최근 4천년간의 그 속도와 맞먹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사물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500억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결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되게 주된 고민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가정, 기업을 연결한 후에 인간의 신경만처럼 도시 전체를 연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것이죠. 스마트 시티가 구현이 되면 교통 혼잡이라든가 줄어들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쉬워지고 공공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이 훨씬 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통해서 시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면은 1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바르셀로나가 하모니턴을 통해서 폐기물 주차장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집무실과 시의회에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10년간 36억 달러의 가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토론토의 공중화장실은 기술 기반 퀀티파이드 토일렛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변기에다가 각종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혈중 알코올이라든가 약물 중독, 전염병, 임신, 이런 여부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장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화장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되게 놀라운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의 문제 또는 상하수도와 전기의 문제, 도시의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되게 다양한 공공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는 기술에 기반해서 새롭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스마트 시티를 움직이는 주체는 바로 시민입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목표 실현이 되게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 모든 시민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미래에도 배제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환경 서비스와 건강, 이런 환경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죠. 개인 생활이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권력에 하려면 어떤 나쁜 방향으로 쓰일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독재자의 빅브러더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시민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사람,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사물지능통신이란 이러한 사물과 센서 및 통신 기능을 결합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상호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있지만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을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